여러분은 알록달록한 네온 사인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그런데 이런 네온 사인이나 형광등을 미술관에서 본다면요? 이 형광등 작업으로 유명해진 예술가가 있습니다. 오늘 그분의 작품을 보면서 미니멀리즘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안녕하세요. 알테나씨가 만드는 미술투자로 부자되기 아티스트 TV입니다. 자, 제가 이번에 첼시의 22가 갤러리 디스트릭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제작을 했는데 그 전에 여러분들한테 이 미니멀리즘을 좀 소개해드리면 이번에 작품을 감상하시는데 더 이해가 빠르겠다 싶어서요. 때마침 이 디아센터, 첼시에 있는 디아센터의 입구에 이 댄 플라빈 작품이 이렇게 걸려 있더라고요. 지난달까지 데이비드 주이너 갤러리에서 댄 플라빈 전시가 있었기도 했어요. 지금 현재 디아아트 센터 첼시에서는 크리사 인 뉴욕이라는 전시를 하고 있어요. 이 작가님 작업도 네온 사인을 이용한 작업인데요. 이 작품과 연관되게 앞에 이런 형광등으로 작업을 하신 댄 플라빈 작품이 걸려있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댄 플라빈 작품을 보고 또 이 디스트릭의 솔루잇 전시가 또 열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페이스 갤러리에서 열렸던 그 생면추상 대표하는 작가죠. 케네스 놀랜드의 이제 전시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페이스 갤러리에서는 전체적으로 이 추상 표현주의, 전위예술, 생면추상 이런 작가들을 그 시대의 작가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가 나온 김에 댄 플라빈이라는 작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면서 미니멀리즘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자, 형광등 하면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형광등 불빛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형광등은 무드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촌스러운 형광등이라는 이 빛을 이용해서 아주 우아하게 공간을 재해석한 작가가 바로 댄 플라빈입니다. 이분은 1933년생이고요. 1996년에 돌아가셨어요. 미술 재료가 아니라 형광등이라는 소재로 독특한 감각의 세계를 열어준 미니멀 작가죠. 1950년대 말부터 뉴욕에서 작품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작품은 크리사 인 뉴욕이라는 전시입니다. 자, 크리사라는 작가의 작품이고요. 그리스 출신이고요. 자, 이거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전체적으로 전시 영상으로 묶어서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댄 플라빈은 뉴욕에서 작품 활동을 시작을 했다가 6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형광등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63년 되던 날에 이제 5월 25일을 본인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한 상점에서 구입한 형광등 하나를 작업실 벽에 비스듬하게 세워놓고 Figure 2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렇게 작업이 선언되면서 이 형광등 작업이 시작됐어요.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의 시점에서 이 댄 플라빈 작품을 처음 접한다면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 형광등 하나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그냥 흔하디 흔한 형광등을 이렇게 설치를 했을 뿐인데 이것도 작업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시각적인 금기를 깨뜨린 행위, 우리의 고정관념이나 기초적인 상식을 깨뜨리는 행위는 언제나 예술의 도전 과제였어요. 자, 그래서 이런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니멀리즘의 시대적인 배경과 의미를 간단하게나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미니멀리즘을 1960년대 말부터 미니멀리즘의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술사조 안에서는요. 근데 미니멀이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의미가 있죠. 최소한, 미니멀하다, 뭐가 없다, 최소주의다라는 걸 느낄 수 있죠. 이 말 그대로 그렇습니다. 서양에서는 복잡한 어떤 것을 나타내고 그려내고 화면에다가 평면을 입체로 만들고 그런 것을 미술의 역할이라고 계속 발전이 되어 오다가 추상 표현주의 시대부터 평면성을 강조해 왔죠. 이 미니멀리즘은 거시적인 의미에서 본다면은
여백의 미를 강조하는 동양적인 미술의 형태로도 볼 수가 있어요. 복잡하거나 거치장이 많고 불필요한 어떤 부속물, 어떤 장치들, 그런 것들을 작품에서 완전히 제거한 거죠. 그래서 사물의 본질적 내용만을 드러내는 것을 추구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생면추상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서 이런 것을 순수하다고 얘기해요. 이런 선과 어떤 단순한 형태만 남은 걸 순수하다고 얘기합니다 라고 말씀드린 적 있죠. 우리가 일반적인 의미에서 저 사람 순수해, 이거랑은 미술에서는 좀 다른 의미로 쓰인다고. 그래서 이 미니멀리즘 작가들은요, 뭔가 손으로 열심히 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상품처럼 보이게 만들거나, 아니면은 기성품을 아예 작품에 이용해서 다른 시각으로 보게 하는, 다른 의미로 보게 하는 그런 연출을 즐겼습니다. 이런 연출을 통해서 회화의 평면성을 깨뜨려 버린 거죠. 그리고 의도적으로 연극적이거나 건축적으로 보이게 하는 그런 평면성을 강조하는 추상 표현주의와는 완전히 반대의 입장을 가져간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그림이라고 하면, 미술이라고 하면 어떤 평면에다가 입체를 그리는, 공간감을 만들어내는 것을 그림이다. 또 그런 것을 양감을 잘 만들어내면 그림을 잘 그린다 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추상 표현주의로 들어오면서 뭔가 물감을 뿌리거나 흘리거나 이런 작업을 하면서 완전히 편편하게 평면성을 강조하는 작품의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림을 자르기도 한 거죠. 그림을 어떻게 자릅니까? 여러분, 전통적인 사고방식으로 그림을 자르다니 큰일 나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잭슨 폴록은 작품이 너무 크니까 자르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미니멀리즘 같은 경우는 여기서 또 반대되는 입장을 취했다 이거죠. 완전히 그 화면 안에 뭔가가 담겨 있는 게 아니라 공간 전체를 활용하게 됩니다. 어디에 놓여 있느냐, 어디에 전시가 되느냐, 또 공간이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작품의 해석과 조형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들의 작품적인 사조는 철학으로 따지자면은 후설의 현상학으로도 연결이 됩니다. 현상학이라는 것은 역사와 문화적인 맥락을 제거하고 오직 지금, 현재, now, 지금 느껴지는 그 현상 그 자체만을 표현해보자 라는 사상인데요. 이런 시공간적인 지각과 장소 특징적인 미술의 형태는 관계지향적인 어떤 개념, 이런 것들이 이제 현대미술에 있어서 역사적인 전환점이 되는 것으로 해석이 돼요. 지금 보고 계시는 작품은 에바 헤세의 작품인데요. 이 막대기 같은 것들을 제작을 해서 벽에다가 쭉 놓았는데요. 이 막대기를 손으로 일일이 다 제작하고 조각을 진짜로 하듯이 삽포질을 하고 이렇게 손으로 다 일일이 만든 거예요. 어디서 나오는 제품을 가져다가 설치를 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천편일률적이게 보이도록 연출을 한 거죠. 자, 그 다음 작품 한번 보실게요. 자, 이 작품 굉장히 에바 헤세의 작품 중에 유명한 작품인데요. 어떤 사각형으로 보이는 입체의 틀 밖으로 철사가 쭉 밖으로 튀어나와 있죠. 이것은 그림인가요? 조각인가요? 아니면 설치 미술인가요? 이게 뭐죠? 자, 어떤 장르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벽에 걸려 있지만 단순한 평면 작업은 아니고 조각이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그럼 설치 미술인가? 자, 이렇게 장르 파괴, 인식의 파괴, 우리를 새롭게 뭔가 사물을 바라보게 하는 것, 이런 시도들이 지금에 와서 봤을 때는 흔할지 몰라도 이 시대에는 굉장히 센세이션이었습니다. 에바 헤세는 미술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여성 작가고요. 젊은 나이에 요절을 했습니다. 여러분 꼭 알아두시고요. 여기에서 바로 설치 미술도 시작이 된 거예요. 장소 특정적인 설치 미술, 그리고 미술관과 같은 전형적인 미술 제도에서 이제 벗어나서 제도 비판적인 작업을 해보자, 이런 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미니멀리즘 작가는 도널드 저드, 프랭크 스텔라, 로버트 모리스, 칼 앙드레, 방금 보신 솔 루잇, 이런 작가들 있죠. 다시 댄 플레빈으로 넘어가서요. 이분이 1954년에 한국에 있는 오산의 제5 공군 부대에서 기상병으로 근무한 적이 있답니다. 한국하고도 인연이 있는 분이네요. 자, 그리고 다시 뉴욕으로 넘어가서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미술사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작업 활동을 하게 되죠. 이 미니멀리즘 작가들은 굉장히 철학적이고요. 이렇게 미술사를 공부한다든지 이론을 공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에바 헤세 같은 경우도 그렇고 댄 플라빈 같은 경우도 그렇고 미니멀하고 작품이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글로써 풀어내고 철학적인 해석을 작가 스스로가 엄청나게 잘 합니다. 그리고 잘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다른 미니멀리즘 작가들과 마찬가지로 댄 플라빈도 규격화가 된 산업 재료를 모듈화를 해가지고 복잡함을 제거한다. 뭐 이런 의미에서는 다른 미니멀리즘 작가들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나 한 가지 이제 확연하게 구분되는 점이 있다면 형광등을 이용해서 빛으로 공간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시각성을 보여주었던 점에서 차별화가 생깁니다. 예술에서 금기를 깨뜨리고 산업화된 사회를 반영함과 동시에 이렇게 우아하고 신비스러운 빛으로 새로운 공간과 경험을 제공하는 거죠. 이런 신비스러운 빛으로 새로운 공간의 경험을 우리에게 다시 주는데요. 회화나 조각으로 한정되어 있던 어떤 미술의 장르를 공간과 경험으로 확장을 시킨 시도입니다. 여기서부터 또 설치 미술이나 시대 비판적인 개념 미술이나 이런 것도 시작이 됐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건축물이나 우리 삶의 어떤 방식, 그리고 어떤 공공시설물, 공원 이런 것들을 보면 여기에서 나온 것들이 많아요. 이 미니멀리즘의 영향을 받아서 어떤 경계를 완벽하게 나누는 것보다 약간 모호하게 만드는 것들을 인간이 좀 더 편하게 느끼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싶어하고 공간을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인식하게 하는 그런 시도들이 여기서부터 비롯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흔하게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죠. 지금 보시는 작품처럼 댄 플라빈 같은 경우는 모서리에다가 이렇게 형광등 작품을 설치를 하면서 제목을 무제로 하거나 아니면 친구나 가족의 이름을 넣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신비스러운 색감이나 시각적인 효과와는 조금 상반되는 어떤 관계의 모호함을 던져주는 어떤 제목으로 인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궁금증을 자아내는 그런 작품을 제작해 왔습니다. 자, 이렇게 댄 플라빈을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빛은 그 자체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 모든 것은 명확하고 열려 있으며 분명하게 전달된다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댄 플라빈 그리고 미니멀리즘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전시를 보실 때 오늘 익힌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한층 더 즐거운 전시 감상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